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뉴스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오늘도 3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먹거리 가격도 오르는 등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2달 더 연장하고 계란과 고등어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가 고유가와 먹거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9월 말까지 2달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의 인하율이 유지되고 소비자는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석유류 최고 가격제도 민생 부담을 감안해 8차 최고 가격을 결정해 25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서민과 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물가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한 공급 확대도 추진됩니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신선란 2억 개를 긴급 수입하고 수입국도 미국뿐 아니라 태국과 브라질로 확대합니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를 늘리고 할인 지원과 납품 단가 인하를 병행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정부가 직접 들여와 시중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칠레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따라 8월 말까지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해선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8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물가 안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 확대한 할당 관세도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으로 손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이 대책을 조기 시행합니다. 투자자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한 달 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20%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최대 48% 급락했습니다. 투자자 손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구조여서 주가 하락 영향을 크게 받은 데다 주가 등락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커지는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까지 겹친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14종을 5조 8,50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반등을 기대하며 추가 매수에 나선 겁니다. 시장의 변동률이 어차피 커졌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커도 이득이 2배 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를 타겠다. 어차피 내가 변동성을 수용해야 된다면은 위험성도 더 크지만은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죠. 손실에도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시장과의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결국 관련 투자 규제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부터 순차 시행하려던 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 예탁금 상향입니다. 이 투자 문턱을 높여서 시장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주식과 ETF 등 대용증권을 포함해 1,0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000만 원을 보유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현재는 대용증권 매도 즉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권 매도 후 실제 현금이 입금돼야 예탁금으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ETF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한 매매 수량 단위를 기존 한 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최근 상반기 마약 적발이 역대 최대로 여행자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하수 처리장의 생활 하수에서 불법 마약류 31종이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청주시의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인접 지역의 모든 생활 하수가 이곳을 거칩니다. 세탁물, 설거지물,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모두 여기서 수집하여 처리한 후 하루 32만 톤을 처리하여 미우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낸 하수에는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마약 사용 경향이 대표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활 하수가 이곳에 고여 있는데요. 이 물이 처리 과정을 마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식약처는 이곳에 모인 생활 하수를 채취해서 체내에서 배출된 마약류를 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선 생활하수에서 모두 31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합성 대마가 21종으로 가장 많았고 케타민과 캐치논 계열은 각각 3종 확인돼 뒤를 이었습니다. 매년 검출되던 필로폰은 전국적인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1인이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960mg으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85mg은 인구 10,000명당 1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시기와 지역에 따라 사용 경향도 달랐습니다. 헬로윈데이에 유흥시설 인근 하수를 측정한 결과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이 8종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불법 마약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신종 마약은 신속 지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로봇 승조원 전투 실험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해군이 타수를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한 건데요. 그 주인공은 로봇 파이봇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함교 당직사관이 조합 명령을 내립니다. 키 왼편 10도, 110도 잡아. 함정의 방향을 잡는 타수 역할을 맡은 로봇이 배 핸들에 해당하는 타기를 능숙하게 돌린 후 명령을 복창합니다. 키 왼편 10도, 110도 잡아. 이어 함정의 침로가 110도를 유지하자 키 왼편 10도, 110도 잡기 끝. 함교 당직사관에게 침로 변경 완료 보고까지 해냅니다. 해군이 함교 타수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맡는 로봇 승조원 전투 실험을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카이스트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파이봇이 타수 업무를 맡았습니다. 전투 실험은 총 4단계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이번 실험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실험은 침로 변경이 빈번한 협수로 상황과 높은 파도가 치는 악기상 상황을 비롯해 야간 항해 등 다양한 상황을 부여해 진행됐습니다. 해군은 파이봇이 실제 사람 승조원이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과 카이스트 연구팀은 1단계 전투 실험을 통해 얻은 파이봇의 데이터를 분석, 평가한 뒤 보완 사항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로봇이 실제 해군 함정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지속하겠습니다. 해군은 도출된 보안 사항을 향후 단계 실험에 적용, 실제 해상 운영에 대비해 안전 분야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반려동물 특화지구가 탄생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지역 여건을 활용해 농촌을 되살리는 농촌 특화지구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보시죠. 드넓은 풀밭에서 뛰노는 강아지들. 튜브를 끼고 물놀이하며 더위도 식혀봅니다. 한갓진 도심 외곽 같지만 경남 합천군에 마련된 반려동물 특화 공간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농촌 특화지구입니다. 농촌 특화지구를 통해서 농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촌이 산터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일터로서 그리고 국민들 전체한테 열린 또 쉼터로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특화지구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려 농촌 공간을 용도별로 관리하는 체계로 마을 보호와 축산, 융복합 산업지구 등 8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공간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농촌 공간은 무분별하게 흩어져 개발돼 관리가 어려웠는데 특화지구를 활용하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합천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시군에 농촌 특화지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개 시군과 농촌 협약을 맺고 농촌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천과 횡성, 청주, 당진, 순창 등 14곳은 기존 협약을 이어가는 한편 경북 문경과 경남 양산은 올해 처음으로 체결했습니다. 지역 여건과 지역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북서부 지역 전체로 성과를 확산하고 농촌 관광과 사업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게 사육과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신탕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복날인데요. 한때 복날 특수를 누렸던 상인들은 마지막 여름 장사와 업종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중복을 앞둔 성남 모란시장입니다. 한때는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밀집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흑염소 특화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골목 안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목 양옆으로 흑염소 전문점 간판이 이어집니다. 과거 흔히 볼 수 있었던 개고기나 보신탕이라는 표기는 식당 밖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거리에는 보양식 가게 약 20곳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부 간판에 보신탕이라는 메뉴를 남겨놓은 건 단 2곳에 불과했는데요. 나머지 가게들은 흑염소 등 업종을 전환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보신탕을 판다는 한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복날을 앞두고도 곳곳에 빈 테이블이 눈에 띕니다. 복날 되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길거리가 미어지다시피 해서 많이 왔었어요. 그때하고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이야 지금 현재는. 개고기 매대도 텅 비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된 고기를 살펴봤습니다. 흑염소는 9대가 있는 반면에 개고기는 2대밖에 없습니다. 식용견 공급이 줄면서 보신탕 가격은 2배 이상, 개고기 가격은 3배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개값도 많이 올라버렸어요 지금은. 얼마 정도가 올랐냐면 한 3배 이상, 3배 반이 올랐습니다. 옛날에 40만 원 왔다 하면은 지금 135만 원 들어와요. 30년간 보신탕을 판매했던 상인은 최근 흑염소 전문점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업종을 전환하는 식당에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줄어든 손님을 다시 끌어모아 생계를 이어가는 일은 상인들의 몫입니다. 이걸 없애버린다고 하니 참 아쉽기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먹고 지금 생계로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없애버린다고 하니 막막해요. 보신탕을 즐겨온 시민들도 다른 보양식을 찾습니다. 보신탕 없으면 이제 흑염소로 대신 먹고 좀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보신탕이 별로 없으니까 흑염소로 대체 식품으로 먹는 수밖에 없어요. 네. 게 식용 관련 식당과 유통업소 4,154곳 가운데 전업하거나 폐업한 곳은 지금까지 899곳에 그쳤습니다. 게 식용 종식까지 남은 기간은 7개월 남짓. 올해가 지나면 이 골목의 복날 풍경도 한층 달라질 전망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샘 알트만 오픈 AI CEO 글로벌 AI 리더들을 차례로 만나 AI 동맹을 확장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7박 11일 일정입니다. 순방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선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알트만 오픈 AI CEO를 만나고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 CEO도 만날 예정입니다.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실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AI 서밋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서 만난 빅테크 기업 CEO들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 총수가 총집결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 의지를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합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만나고 30일에는 한칠레 정상회담을 합니다.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이 이어집니다.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모든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우리 기자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번 순방은 경제 분야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순방은 크게 AI 협력 강화와 경제 안보 외교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첫 방문지를 워싱턴이 아닌 미국 실리콘밸리로 정한 점이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AI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고요. 남미에서는 공급망과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경제 외교, 그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대통령은 AI 서밋에 참석하고 글로벌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AI 투자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면담을 넘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요.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AI와 관련된 만남과 행사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 남미 3개국,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죠. 여기는 공급망, 핵심 광물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미는 리튬과 구리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핵심 광물 확보와 에너지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독일을 가요. 네. 굉장히 또 이색적이에요. 네, 이번 순방은 외교 자체보다 경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AI와 첨단 산업에서는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남미에서는 공급망을 강화하며 유럽에서는 산업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과 기업인 면담이 실제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로 이어지고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가 이번 순방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순방은 경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희망하는 조건에 맞는 상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설명을 믿고 결혼 중개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한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거나 중도 해지 과정에서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실태를 조사했는데 어떤 피해가 가장 많았고 또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다혜 기자, 요즘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외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모두 1,236건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지난해에만 449건이고요. 예. 3년 동안 꾸준히 좀 증가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퍼센트를 보면 또 상당히 증가율이 높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이 69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인 거죠. 특히 이 유형은 중도 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그런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필 10회 제공 시 만남 횟수 1회 차감 이런 경우인 거죠. 예, 좀 말이 안 되는 게 프로필 보는데 갑자기 왜 차감이 되죠? 그러니까요. 정말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실제 사례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네, 그 한 소비자의 경우 그 A 씨는요. 네. 결혼 중개 서비스 9회 이상 주선 계약을 좀 체결을 하고 44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예. A 씨가 이제 계약 당시 희망하는 상대의 외모와 연령, 자산 등의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업체가 이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를 했고요. A 씨는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례도 좀 있습니다. 예. 소비자 B 씨는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총 대금 1,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 당시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상대를 추가 비용 없이 소개해주겠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 소개받은 상대는 한국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 계약에 없던 추가 비용까지 요구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B 씨는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는데 업체는 이미 현지 비용이 발생했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계약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업자가 구도로 설명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도 그대로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만남 횟수와 서비스 기간, 상대방 소개 기준,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까지 계약서에 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중개업 등록 여부도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안내 자료에는 이 분쟁에 대비해서 미리 보관을 좀 해두는 게 좋고요. 예. 그럼에도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에 전화해서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 예방접종 챙기는 부모님들 많으십니다. 보건당국이 방학기간을 활용해 남녀 청소년 모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잘 알려진 HPV 백신, 올해부터는 남학생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청에 출입하는 정일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PV 백신, 보통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남학생들도 이제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HPV는요, 네. 여성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예, 남성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예. 항문암이나 생식기 사마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녀 청소년 모두 적기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요, HPV 백신이 자궁경부암은 90% 이상, 또 생식기 사마귀는 89% 이상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문암이나 생식기 사마귀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올해부터 모든 남학생들이 다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기존에는 이제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이제 저소득층 여성만 이제 무료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올해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 즉 2014년생 남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대상자들은 이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자 2014년 남학생들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또 궁금한 게 2014년 남학생들이 올해 실수로 좀 못 맞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못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좀 남학생 무료 접종은 올해 12세인 2014년생만 해당이 되고요. 예. 내년에는 13세가 되기 때문에 무료 대상에서는 빠진다고 그렇군요. 하네요. 네, 따라서 대상자는 지원 기간 안에 접종을 시작하고 정해진 횟수를 마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2014년생 남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올해 꼭 마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백신, 보통 백신 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이런 경우 좀 있잖아요. 예. HPV는 몇 번 맞아야 돼요? 네, 이게 언제 첫 접종을 시작하냐에 따라서 예. 접종 횟수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4세 이하, 즉 15세 생일 전날까지 이제 첫 접종을 마치면 2번만 맞으면 됩니다. 예. 1차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6개월 뒤에 2차 접종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첫 접종을요 15세 이후에 하게 되면 3번을 맞으셔야 하는데요. 1차 접종 후에 2달 뒤에 2차를 맞고 이제 첫 접종 기준으로 6개월 뒤에 3차를 맞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맞는 그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백신 중에서도 국가 백신이 있고 사가 백신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떤 거는 무료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뭐 국가까지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목소리도 좀 많긴 했었는데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백신은 일단은 이제 HPV 사가 백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가 백신이라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백신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다른 종류의 백신, 뭐 국가를 맞고 싶다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비용과 접종 기준을 별도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국가 백신은 국가가 무료로 해주진 않는다라는 사실 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접종 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와 그동안의 접종 이력은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만큼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남녀 청소년 모두 필요한 접종을 완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2014년생 남학생입니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 뉴스들 기자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